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작년에 인수했었죠. 요게 또 요즘에 핫합니다. 요즘에 아시아나 인수를 하냐 마냐 요즘에 코로나죠. 아시아나가 지금 여객이 한 마이너스 한 90%를 찍고 있어요. 자, 이거를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로 요즘에 뜨겁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2.5조인가 2.4조인가를 주고 샀는데, 자, 이제 사냐 말아야 되냐 지금 엄청난 장고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이미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금호산업이 주인이죠. 금호그룹 주인인데 아시아나에다가 재실사를 하자. 재실사, 표현은 재실사인데 조금 불건전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은 좀 시간을 좀 갖자. 왠지 이런 느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재실사를 하자. 이런 걸 보내니까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이 금호 입장에서는 지금 장난치냐, 지금. 야, 사기로 계약금까지 다 내놓고 우리로 치면은 집에 산다고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지금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거든요. 해지할 수는 있겠죠. 계약금을 날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안 산다고 하면 되지 않냐로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금이 2,500억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이게 한 250억이었으면은 벌써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미 보낸 게 2,500억이야. 저걸 지금 날리게 생긴 거거든요. 자, 이거 옛날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 2019년 12월 27일. 참 날짜도 참 미묘합니다. 2019년이 거의 끝나기 그날 코로나 도착 2달 전이죠. 코로나가 한 2월 달부터 이슈가 됐으니까 코로나 도착 2달 전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해요.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인수합니다. 그때 당시에 2조 5천억 정도를 넣고 인수를 했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코로나가 오면서 인천공항 여객이 마이너스,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마이너스 99%를 찍었어요. 여객수가 마이너스 99%면은 이거 항공사인데 사실상 뭐 1분기에 그래서 부채 비율이 어떻게 올라갔냐? 아시아나가 1분기에 부채 비율이 6,279%로 올라갑니다. 제가 역대 봤던 기업 중에 부채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기업 중에서 내 자본보다 부채가 60배가 많다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영업이익 적자는 이렇게 쫙 커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럼 이게 부채 비율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갔냐? 한 분기만에 간단합니다. 위는 당연히 빚이고 아래는 자본이거든요. 왜 부채 비율이 저렇게 올라갈까? 빚을 그렇게 많이 져서? 아니죠. 이게 없어요. 자본이 날아가니까 이게 6만%도 될 수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 시작되면은.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1000분의 6000이면 예를 들면 600%잖아요. 근데 자본이 900억이 날아갔어. 그럼 이게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6000%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본이 그냥 적자로 인해서 자본 잠식에 들어가니까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진 않았지만 부채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은 뭐 500%, 600% 그러다가 자본이 쭉 빠지면서 지금 6279%까지 올라가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이면 이런 거죠. 자본이 감소가, 분모가 감소한 겁니다. 분모가. 지금 쭉 보면 자본이 2,000억. 작년에 한 9,000억이었는데 2,000억으로 7,000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부채비로 올라간 거고, 사실은 부채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본만 그럼 넣으면 부채비를 순식간에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의 HDC의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자기가 2조 얼마에 사니까 2조 1,000억 정도 이제 자본을 넣으면은 아까 전에 보시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부채가 지금 한 13조 조금 넘는데요. 현재 자본이 한 3,000억 잡고 우리가 2.2조를 넣으면 합치면 2.5조니까 2.5와 13조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부채 비율을 400에서 500% 사이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원래 계획입니다. 사실은 가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하니까. 참고로 아시아나가 현대산업개발보다 덩치가 2배가 커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흔들릴 수 있지 않냐 해서 회사채 조달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고, 현산대로 계약금 2,500억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포기한다 그러면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날아가면은 웬만한 대기업에 1년 버는 거죠. 1년 버는 게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주주가 이제 산업은행, 채권단이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이 당연히 재실사를 거부합니다. 계약 조건대로 하자. 이번 7월까지 오케이 하자 그랬으면 가져가라. 아니면은 너희들한테 안 팔겠다. 한마디로 이동걸 아저씨가 산업은행 지금 회장님이신데요.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 때는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잘못이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네가 지금 안 가져가면은 2,500억을 사느니 가져야겠다는 뜻입니다. 2,500억을 포기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라라고 마지막 그거를 지금 날린 상황이고, 게다가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우리 산업은행 회장님이 HDC 회장님, 정몽규 회장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실제로 기자회견하다가 옛날에 미국에 몽고메리 워드라는 회사와 시어스 회사가 있었다. 근데 몽고메리 워드는 당시에 경기가 어려워서 투자를 안 했고 시어스는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시어스가 됐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회장님이 여기 그 일반 기업 회장님한테 니들 그렇게 투자 안 한다가는
망한다는 좀 과표현이 강한데 하여튼 뭐 이런 뭐 경고 아닌 경고를 지금 뭐 하는 그런 좀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그런 폭망을 했냐?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빠졌어요. 심지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봉 차트로 보면은 정말 그 대단한 판단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기거든요. 여기서 현대산업개발이 실패한다라는 뉴스가 나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왜 오른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격이 올라요. 어이쿠 실패했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가 하고 갔더니 역시 생각이 짧은 거죠. 이렇게 짧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돼. 매각 실패하면 당연히 빠질 줄 알았는데 위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네. 매각 실패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산업은행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게 국유화예요. 갑자기 국영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요. 야, 이게 뭐야? 야, 그럼 팔리면 빠지는 건가? 이건 뭐지? 야, 팔리면 잘 팔려서 오르고, 실패하면 국유화해서 오르고,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 정말 그 놀라운 논리와 정말 놀라운 판단력이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1분기에는 물론 아시아나가 2,920억, 꽤 큰 적자가 나고, 대한항공도 적자가 났는데, 2분기에는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흑자가 났어요. 1,150억, 꽤 큰 흑자가 났습니다. 2분기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4월, 5월, 6월. 어떻게 흑자가 났을까? 이게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왜냐하면은 이런 대형 항공사는 원래 외국에서는 그 사람 여객과 화물이 다릅니다. 항공사가 서로 달라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같이 하잖아요. 대한항공도 같이 하고, 아시아나도 같이 하는데 외국은 보통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코로나 같이 빵 터지면은 일단 이게 날아가잖아요? 당연히 화물도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유례 없는 공급 부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객 회사가 날라갔어, 항공사가. 근데 어차피 여객은 손님이 없으니까 뭐 공급이 부족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항공으로 갈 건 있거든요. 보낼 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수출하는 것도 있고 먹을 거 보내고 보내야 되는데 항공사도 날라가서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항공을 나를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이걸 같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에서 여객하는 비행기를 문을 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트를 뜯어야겠죠. 시트를 빨리 뜯어서 이거를 일로 보내는 거죠. 간단합니다. 의자를 뜯어서 의자 뜯고 넓히고 문 넓힌 다음에 이걸 일로 보내야겠지. 이거 지금 어차피 여기 아무도 안 가는데 항공사들 지금 다 뭐 화물항공사 문 닫아갖고 지금 공급 없다 제발 내 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화물 운임이 미쳐 돌아가요. 화물 운임이 원래 2010년도 이후로 미친 적이 없거든요. 이게 항상 뭐 이렇게 비비비비비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배 됐어요. 2배 화물 운임이. 날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이게 따블랐어요. 그러니까 빨리 문 열고 문짝 넓힌 다음에 안에 있는 의자 뜯어갖고 던진 다음에 못 싣고 날아가는. 야, 운임이 2배야. 야, 그래서 전 비행기의 좌석을 뜯은 결과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은 야, 이런 일이 뭐야.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아시아나도 대한항공도 모두 다 좌석을 뜯었기 때문에 1151억 벌었어요. 이 와중에 버는 게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은 게 여객은 완전히 날라갔거든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인데 문짝을 모두 열고 뜯으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예상하지 못했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진짜 항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은 야, 이번에 당연히 엄청난 적자를 짤 때 아니라는 거죠. 다른 FSC 대형사들은 화물이 없어서 방어를 못했는데 우리는 둘 다 하니까 문짝 뜯어갖고 방어를 했다는 거죠. 다른 데는 다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선방이라는 게 이 아시아나거든요. 돈을 흑자가 났다는 거지 매출액은 선방은 아니죠. 당연히 매출액은 선방이 아니지. 이거 과반 수상을 차지하고 있던 여객은 날아갔기 때문에 매출액은 뭐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을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건 단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분기에 서프라이즈를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단 벌어진 거고 자 일단 그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시아나가 있고요. 이 산업은행이 채권단이죠. 산업은행이 있고 여기 지금 아시아나가 있고 사겠다는 HDC 현산이 있습니다. 자, 서로 사겠다 말겠다 티격태격 하잖아요. 지금 가장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가슴이 떨리는 사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가장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야, 제 옆에서 야 형들 좀 잘해봐.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니? 누구겠어요? 야, 안해 대단하다. 당연합니다. 누가 가장 가슴이 떨리냐면 아니 산업은행 가슴이 안 떨려요. 어차피 자기들 거 갖고 있는데 게다가 공기업이잖아요. HDC는 2,500억에 대한 가슴이 뛰지만 자, 원래는 여기서 얘기가 쏙 빠졌는데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금호산업이죠. 얘네 거거든. 저는 내용이 없지만 얘네 거예요. 얘네 거. 이거 산업은행 게 아니야. 쟤네 건데 문제는 얘가 빚을 너무 많이 줬어. 그래갖고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내 집인데 내가 빚을 많이 져서 내 집을 지금 누가 경매 올린 거거든. 이 치사한 것들이 말이야. 나는 지금 살고 있어. 아직도 살고 있는데 내 집을 너 빚 못 갚는 데다 나
빨간 딱지를 딱 붙인 다음에 지금 경매 올렸어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지금 경매 받으려고 넣어둔 2,500억 띄어먹힐까봐 지금 경매자하고 티격태격 하는 건데, 사실은 가장 가슴 떨리는 사람은 이거 내 거거든. 내 건데 지금 지네들이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팔면은 원래 1순위는 누가 받아가요? 당연히 채권자가 받아갑니다. 이 산업은행이 채권자예요. 얘네가 빌린 게 많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네가 잘 사서, 지금은 요 HDC가 어떤 조건이었냐면은 니들이 갖고 있는 지분 여기에도 그래도 한 3천억 주겠다, 요런 조건이었어요. 금호 입장에서도 나도 내 집이 원래 2조 한 3조짜리인데 얘네한테 한 2조 얼마 갚고 그 남은 찌꺼기에서 나도 한 3천억은 그래도 이렇게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딜이 만약에 무산이 돼서 채권자가 들어와서 에이씨 모르겠다, 이거 내 거고 너는 이 빚이랑 퉁이다 이러면은 날아가는 거죠. 나는 받는 돈이 없어질 수 있어요. 너 주식 퉁 가!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은 야 3천억 받기로 한 거 이거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날아갈 수 있어요. 잠깐만. 야, 내 집에서 난 쫓겨나는 거지. 원래 3천억 받기로 했는데. 이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거를 흔히 말해서 어려운 용어로 하면 뭐지, 뭐 구주 매각대금, 뭐 출자 전환 그러는데, 채권자가 자기 거라고 넌 집에 가.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쳐다는 보고 있는데 이거 잘 팔려야 돼요. 잘 팔려야 돼. 상당히 여기 나오죠. 지분 매각대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잘 돼서 이 집이 내가 가진 빚보다 비싸게 팔리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 만약에 내려가면 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가슴 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산업 입장에서 뭐 최악은 출자 도난이다 그러는데, 이 뭐 어렵게 얘기하지만은 최악은 빚쟁이들이 나한테 와서 너 받을 거 없으니까 어차피 집에 가세요. 제가 그 집 대신 갚겠습니다. 이게 출자 도난이죠. 잠깐, 그거 제가 이거 3조짜린데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빚은 3조 5천억이다. 그럼 어디 지금 3조가 지금 퉁이죠. 퉁이기 때문에 이거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빨간 딱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고 가장 가슴 떨려하는 분은 금호산업이라, 그래서 주인 우리 금호산업 형님들의 주식을 그래서 혹시라도 빠졌나 올렸나라고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확대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금호산업의 그 영광의, 이거 잘리는 거 처음 봤어. 이거 잘릴 수도 있나? 영광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2006년, 2007년에 진짜 금호그룹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7화인가? 80만원에 100만원 갔겠는데? 이럴 때가 있었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7천원이 만원 되면 30-40%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진짜 저의 영광의 시간은 언제였나, 그거를 지금 봐야 되고, 물론 최신 뉴스에 따르면 지금 현대산업이 포기하는 건 아니고, 거래 종교는 아니고 정말로 1대1로 만나서 대면 협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님도 회장님이 만나서 1대1 마지막 대면 협상을 제안한다. 좀 9일이죠. 따끈따끈해요. 대표이사 간에 대면 협상을 제안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만나서 거래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대면 협상이 아마 뭐 결정이 나겠죠. 어떻게 된 간에. 자, 그러면은 우리 금호산업이 옛날에 많이 얘기를 해서 한 5분만 얘기 드리면 왜 이렇게 됐냐. 정말 가슴 아파.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장면이 왜 일어났냐. 그 이유가 기억나시죠? 옛날에 방송을 다시 가서 보세요. 길게는 얘기 안 해드리겠습니다. 몇 번 방송을 재밌게 했었던 우리 역대급 M&A, 우리나라 M&A 최악의 M&A 1위 또는 2위에 뽑히는 대우건설 M&A. 또 나오죠. 2006년 말에 무려 6.4조를 들여서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2006년 15년 전에 6조를 들여서 샀던 대우건설 M&A가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M&A 1위 또는 2위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절반은 빚이고,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절반은 빚은 아니고 투자를 받았어요. 저 6조를 다 빚이면 이거 어떻게 사와? 그게 아니라 대충 한 2.5조는 빚이고, 우리가 빚 질게 이자 갚으면 되잖아. 우리 신용으로 이자 갚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3.5조는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뭘 믿고 이걸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투자를. 너희들이 뭔가 대가를 달라 그랬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건 게 정말 금호그룹의 통안의 한이었던 풋백 옵션이죠. 풋백 옵션이 뭐냐면 요 3.5조를 다시 사주겠다. 얼마에 사주겠냐? 34,000원이란 가격에 다시 사주겠다. 얼마지? 3년 뒤에. 한마디로 옵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옵션 계약이 이 지금 대우건설 인수를 역대 최악의 M&A로 만든 원흉이 됐죠. 자, 그 왜 원흉이 됐는지 뭐 차트 하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샀던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대우건설 주가가 15,000원이었어요. 6조를 얼마에 샀냐? 6.4조. 6.4조를 얼마에 샀냐? 26,000원에 샀어요. 여기에서 샀는데 프리미엄을 준다고 70% 가져가니까 프리미엄을 얼마 줬냐면은 26,000원에 여기로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또 원금이 여기에요. 원금이 딱 한번 원금이 왔죠. 생각했던 대로 쫙 올라가서 3년 뒤에 얼마에 더 되사줘야 되냐면은 39,400원에 되사줘야 됐어요. 얼마까지 가야 본전이었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표시 안 되는 여기에 가야 본전이에요. 여기에 물려있는 게 3.5조죠. 3.5조가 여기에 물려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저 위 어딘가입니다. 저 위가 갔으면은 본전인데 문제는 옛날에 자주 등장하셨던 그 우리 리만 형님들이 등장을 하시죠. 리만 형님들이 또 등장을 하셔서 가격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3년입니다. 옵션 기한이. 무슨 소리냐면은 2009년 12월 여기에 사줘야 되는 거예요. 3.5조를. 얼마로? 39,400원. 4만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잖아요. 만 한 2, 3천 원 하는 거를 4만 원에 사줘야 되는 거예요. 3.5조 원어치를. 한마디로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손실인 겁니다. 이걸로 금호가 날라갔어. 야, 이걸, 야, 13,000원짜리를 39,400원에 100주만 사도 눈물이, 이거 39,400원에 사서 시장가는 이거 평가 손실이 얼마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 이게 100주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게 3.5조가 걸려있어요. 이게 제가 살짝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초등학교 계산이어서 분명히 틀릴 거예요. 대충, 예를 들면, 완전 틀린 계산입니다. 대충. 예를 들면은 FI 저 금액을, 재무적 투자자 금액을 대충 3.5조로 잡고, 이거 정확치도 않아요. 매입 단가도 정확치 않습니다. 대충 나눠본 거예요. 주식수를. 매입 단가 그때 26,200원이니까 주식이 한 1억 뭐 몇 주로 치고 옵션 실행일에 주가가 1,300원이었는데 옵션 실행을 39,400원 해야 돼요. 그럼 주당 26,400원이 손실이 납니다. 그럼 주식이 한 1억 주가 넘으니까 대충 저 옵션을 받아다가 시장에 갖다 팔면은 손실이 3.5조예요. FI들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5조가 넘어가요.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게 5조가 아니라 4조라 그러는데 저 차익만 해도 2조라 그러고 3조는 아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당시에 들어갔던 게다가 저게 지금 저걸 다 갚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죠. 왜냐? 아까도 봤지만은 저건 FI들한테 주고 주식을 사는 거고 아까 전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빚이에요. 나머지 아까 전에 그건 FI 금액이 3.5조인 거고 6조 얼마에 샀잖아. 그 나머지 3조 가까운 게 있잖아. 2조 얼마어치 그건 빚이에요.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조가 추가로 날아간 거고 빚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걸 두 개 다 떠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이것만 해도 이미 회사가 드디어 링게를 꽂고 눕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 더 샀습니다. 2006년이 아니라 2008년에 뭘 샀냐면은 그 유명한 대한통운을 샀죠. 하나 더 샀어요. 이 대한통운은 그냥 되게 없던 뉴스처럼 싹 지나가는데 왜냐면은 대우건설이 6.4조여서 너무 비싸서 없던 것처럼 싹 지나가는데 이게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얘기했지만 4조입니다. 그 당시에 샀던 게. 이 4조 중에서 나오지만은 대한통운 사기에 또 빚을 지는데 빚을 아까 진 거 말고 추가로 더 진 게 2조 4천억을 추가로 줬어요. 그럼 4조를 주고 사는데 그 중에 또 2.4조는 빚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대한통운도 운이 없으신 거죠. 뭐 운이 없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대한통운도 어떻게 됐냐면은 하필이면은 이때 샀으면 좋았는데 이때 샀죠. 매입 단가가 17만 원이에요. 매입 규모는 4조 원입니다. 근데 얼마 됐냐면은 5만 원 왔어요. 17만 원이 5만 원 했는데 매입 규모가 4조 원이에요. 근데 저게 레버러지야. 내 빚이 2몇 조라고? 2.4조가 빚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재산이 3억 6천만 원이 있었는데 2.4억을 더 빌려서 여기서 5억을 산 겁니다. 근데 5억을 샀는데 3분의 1 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내 손실률은 도대체 얼마가 났는지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전부 내 돈도 아닌데 빚으로 샀어요. 빚으로 레버러지로. 가뜩이나 대우건설에 한 방 맞아서 이미 링게를 꼽았는데 대한통운은 3년을 못 버티죠. 지금 뭐 2조라도 달라. 4조 얼마에 샀잖아. 2조라도 달라. 그 당시에는 이것도 프리미엄 붙은 게 2조였어요. 시장에 던지면은 한 1조 조금 더 나왔을 겁니다. 안 되니까 대한통운은 워낙 알짜였기 때문에 프리미엄 줘서 그나마 뭐 이전으로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당연히 대우건설 조금 있다가 하지 않죠. 이미 M&A 물건으로 나왔고 먹었다가 다시 뱉었고 대우건설이 물론 엄청 지금까지 잘 나갑니다. 2020년까지도 아직까지도 시공 능력이죠. 시공 능력 6등 내에 들어갈 정도로 우량 회사인데 대우건설도 물론 저 이후로 당연히 주가가 이렇고요. 여기죠. 여기서 산 거지 한마디로. 여기서 6조 몰빵 여기도 아니죠. 이거를 이 가격에 주고 여기서 몰빵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그럼 지금 대우건설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아주 훌륭합니다. 왜 훌륭하냐면은 정말 다니시는 분들은 훌륭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지분 구조인데 KDB 인베스트먼트가 50%를 들고 있어요. KDB 인베스트먼트 제1호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굽니까? 이거 산업은행이잖아요. 이거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사실상 산업은행이 이 주주기 때문에 편안한 뭐 그런 주주죠. 편안한 주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뭐 썩 나쁘진 않았다는 것과 전 이거만 보면은 옛날 영상에 많이 나왔지만 자꾸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빠라빠라빠 위송빠레 이것 때문에 여기 들어갔던 그 제 친구가 있었는데 요때 위송빠레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어갔던 친구가 매번 생각이 나요. 아직 가끔 연락은 하는데 그 10만 원이 2,800원 딴 걸로 많이 벌었어요. 그 친구 딴 걸로 많이 벌었지만은 그 제가 물어봤더니 이건 내가 자기는 이런 거 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이미 기억 속에 지운 보통 엑셀에 탭이 3개 있죠. 이 엑셀 탭 1에 있던 걸 보통 2로 옮기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엑셀 탭 3으로 옮기던지 탭에서 지웁니다. 나는 없는 거야 이런 거.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이 2,800원이면 마이너스 97%죠. 이 놀라운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겁니다.